이제 기타 예시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상장이 돼요.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10,000원짜리였는데 상장이 되면 50,000원짜리 막 이런 거예요. 50,000원짜리. 그러면 우리 생각에 10,000원짜리를 받은 거냐? 최초 법률행위는 있어요.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받고 나서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면 소유자가 소득세 내면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장이라는 어떤 경제적 결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10,000원짜리로 볼 거냐, 50,000원짜리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게 보통 사람 당연히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은 게 그 당시 가격.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50,000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한 보통 사람이라는 건 법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국민 정서에 따르면 50,000원짜리죠. 그 영화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아, 나의 죄가 그렇게 많은가? 공공의 적 1편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 거기 이성재였나? 그 사람 강철중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이성재라는 애가 폐륜을 저질러, 폐륜을. 그래서 부모로 존속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존속살해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어, 얘한테. 그걸로 주식을 샀어.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고아원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돈 당장 내놓으라고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돈 주기 싫어서 뭐 그랬던 존속살해를 했는데 경찰이 가가지고 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이 얼마나 부잔데 그런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곧 상장이 될 걸 아는 거야. 그 회사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는 걸 아는데 지금 빼면 어떡해? 얼마 안 되는 거지. 근데 상장되면 그 10배, 20배 되니까 대박 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존속살해 한 거거든요. 같은 거죠, 같은 거. 걔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야. 보통 사람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얻은 이익 있잖아요. 이걸 징여로 보겠다는 거야, 징여. 즉 5만 원짜리 징여 받았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걸 징여받았어. 그럼 10,000원을 계산한 다음에요. 이러한 징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요. 5만 원짜리로 다시 계산하는 거야. 5만 원하고 만 원의 차이가 있겠죠? 그 돈에 대해서 징여를 추가로 부담하죠. 결국은 5만 원짜리로 징여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혹은 자기가 돈 취득할 수도 있죠. 자기 개인 재산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취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4만 원이 징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이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익의 징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상장에 따른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내부 정보를 가진 지배주주 등이 상장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그리고 5년 이내 상장하는 거예요. 과세 형평상 다 억울하다 이거 저렇게 돈 벌고 형평상 상장 시점에 징여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결국 명목상 분여된 재산은 비상장 주식 혹은 취득자금을 주고 그걸 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취득 자금이지만 실질적으로 분여된 재산은 상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결국은 증여세를 정산하는 구조다. 이게 핵심은 정산인 거예요, 정산. 그래서 예전에 JY가 STS라는 회사를 비상장인 상태에서 증여받고 세금초 낸 다음에 상장돼서 대박 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조문이 없었어. 그래서 과세를 못 했던 거야. 그리고 반선적 고려로 이 조문을 만든 거예요. 당시엔 더더욱이 상장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건 양도세도 한 푼도 안 냈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적은 금액 16억 정도 증여세를 낸 게 전부였단 말이야. 그 돈을 가지고 SDS 상장이 되고 엄청 돈을 번 거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매각해서 돈이 생긴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CB를 사고 뭐 BW 사고 뭐 이런 거 영원한 나라에 거기 사서 또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 요건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상장 전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취득하는 것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거기 증여나 취득이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25% 이런 거 못 외워. 증여나 취득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던 유상으로 취득하던 그렇죠?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제3자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부 정보의 활용이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취득했으면 결국 최대 주주와 연동만 되어 있으면 되죠. 이해하셨죠?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부터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것까지 다 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중간에 이 회사가 증자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증자하면 자기의 신주 인수권에 근거해서 증자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증여를 받고 나서 이 회사가 증자를 한다고. 그럼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자하는 과정에서 자기 돈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그건 신주 인수권에 근거한 거잖아. 그다음에 특수 관계는 또 직접 취득한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주식을 원시 취득한 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 유상신주 다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결국은 증여한 날, 증여받은 날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면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어떤 과세 영역이 맞냐면 소득세로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증여세를 좀 무리하게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아주 무리도 아니고 뭐 어쨌든 계산은 쉬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30% 또는 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가액이나 취득가액 있잖아요. 그것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13,000원 이상이 되면 된다는 거죠. 혹은 12,000원인데 주식수를 곱해보니까 3억 이상이더라. 그러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개념은 정산이잖아요. 정산. 여러분들 주식이 상장되잖아요. 상장. 상장되면 당일날 일단 스타트 가격이 100% 움직이고 시작할 수 있어. 100%. 그죠? 100%.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올라가는 거죠. 그날 또 상한가야. 그러면 공모가가 10,000원이면 20,000원에서 스타트 가격이 시작될 수 있어. 그리고 20,000원에 30%니까 26,000원까지 갈 수 있지. 10,000원짜리가 그날 26,000원까지 가.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쭉쭉쭉쭉쭉 내려갈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은 시점으로 계산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상장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상장을 3개월 후에 더 떨어진 거야. 내 취득한 거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내가 산 것만 그렇더라고. 어쨌든 뚝 떨어질 수 있지. 그럼 과거에 냈던 증여세를 오히려 환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산의 개념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빅히트인가요? 거기에 그
가수들한테 방시혁 씨인가 그 사람이 주식을 줬대잖아요. 그쵸? 주식을 증여받고 그 친구들이 상장된 거잖아. 그쵸? 그럼 방시혁 씨하고 빅히트의 그 뭐지? BTS 직원들이 그 직원이란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BTS가 특수 관계인이면 이거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내가 생각한 거 얘네들 특수 관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 BTS 직원들이 아니 미안해.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이 자꾸 세법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얘네들이 여기 소속사에 그냥 계약된 사람이면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상증세법상. 근데 여기에서 임원 타이틀 받고 이럴 수 있잖아.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뭐 보아, 강타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임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수만 아저씨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거야. 특수관계가. 이해하시겠죠?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석에 안 나와 있더라고. 이제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여기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지. 만약에 임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이제 먼저 사전에 증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비상장이니까 이런 데면 상장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증여세 한 번 더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엔 BTS 그거 증여세 억울하게 내. 뭐 이런 기사 나오면 요 주모는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애니하니 그렇습니다.